흔히 봄을 약동의 계절, 생명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예, 제가 어렸을 적에 봄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그 보릿고개 시절이었어요. 뛰지 마라 배꺼진다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특히 저희는 농사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에 2번 그 나오는 월급으로 나오는 보리쌀이나 밀가루 예, 그게 떨어지면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굶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네. 근데 보통 어른들이 배고플 때는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배 꺼진다고 하시는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는 이제 삽으로 그 칡뿌리를 캐시고 예. 저는 이제 소쿠리 갖고 가서 소쿠리에다가 진달래 꽃잎 또 송화 예, 소나무 그 열매 있죠. 예, 그거를 따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칡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적당하게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예, 씹기 좋게 그걸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씹으면서 예, 배고픔을 달랬어요. 또 냉이나 나물은 반찬이나 예, 국을 끓여서 예, 먹었는데 제가 이제 냉이를 캐갖고 온 걸로 엄마가 이제 반찬을 해서 저녁 상에 놓으셨어요. 예. 예, 근데 아버지가 그걸 드시더니 와 여기서 개오기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데 예, 하고 칭찬을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소쿠리를 들고 또 나갔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 가득 담아갖고 이렇게 캐가지고 왔는데 엄마한테 되게 혼났어요. 전날은 칭찬 받으셨는데? 예. 그 당시에 제 동생이 넷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그 젖먹이 동생을 업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니까. 예, 동생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제가 나가서 해갖고 왔으니까 엄마가 무척 힘들었던 거죠. 애를 보면서 집안일 하고 또 저녁 준비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예, 저한테 야단을 되게 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쑥 캐랴, 동생들 돌보랴, 뭐 공부하랴, 정말 네. 바쁜 어린이였네요. 네. 그때만 해도. 그래도, 내가 캐온 그 쑥이면 냉이면 이런 거 가지고 저녁 반찬에 올라올 때는 좀 뿌듯하셨겠습니다. 예, 매우 뿌듯하고 그래도 제가 캐온 걸로 이제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예,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큰 보람을 느꼈어요. 당시에는 정말 이거 아니면 한 끼를 어떻게 이어갈 수가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산으로 둘러 그랬죠. 부모님들이 나가셨던 건데 네. 우리 선생님들 보릿고개 얘기에는 다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 나는 보릿고개 때 이걸로 좀 어떻게 좀 배를 채워봤다 하시는 분. 최고다 선생님. 고향이 어디셔요? 저는 김제 평야지대에 살았는데 네네.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이었을 때 보릿고개가 어김없이 지독하게 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평야지대면 좀 먹을 게 많은데도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래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논에 자운형꽃이 피죠. 자운형꽃이 피면 그 꽃을 따가지고 밀가루 조금 넣고 네. 풀떼죽을 멀컴하게 쑤어가지고 후루룩 마시면서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정말 모든 가능한 건 다 드셨던 것 같은데 또 어떤 걸로 보릿고개를 이어가셨나요? 마름이라고 있습니다. 연못생은 마름이라고. 네. 마름이라는 걸 캐다가 다시 그걸 이렇게 두드리면 하얀 가루가 나와요. 전분이. 그걸로 이제 마름죽이라고 마름죽이라든가. 그래. 제가 지금도 우리 애들 데리고 이 얘기하면
눈물밥을 먹었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벌써 3번째입니다, 4번째입니다. 계속 이렇게 어렵게 제가 보릿고개를 넘겼었어요. 당시에 정말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걱정하셨으니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다른 거보다 내 아이 배불리 못 먹이고 이렇게 조금 밥 더 주시던 어머님 속이 오죽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댁에는 어떤 지혜로 보릿고개를 넘기셨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예, 배춘옥 선생님. 저는 봄이 되면 별미를 찾아서 논으로 갔었어요. 논으로 보니까 보통 산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선생님은? 아, 저는 강릉의 시내에 가까이 살았지만은 예. 한 20여 분 가면은 논이 있었거든요. 네. 그 논에 가면은 네. 물을 가득 댄 논에 우렁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13살 되던 봄에 우렁이 잡으러 간다니까 4살 먹은 동생이 따라 붙는 거예요. 아유, 그 조그만 말렸지만 동생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갔는데 네. 그날따라 우렁이가 그냥 큼직큼직한 것이 여기저기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그걸 보면서 이거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단백질 괜히 귀할 침이 때니까. 꼴깍꼴깍 넘어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 논 가에서 이렇게 우렁이를 줍다가 네. 자꾸 많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신발 벗어 던지고 그냥 논 안으로 들어가서 우렁이를 막 잡았어요. 막 근데- 신나게 한참 잡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냥 언니 하면서 동생이 자지러지게 놀라 우는 소리가 난 거예요. 논이 너무 깊어서 못 따라온 건가요? 왜? 깜짝 놀라가지고 동생이 있는데 보니까 예. 다리에 그냥 새카만 거머리 하나가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사실 다른 그 벌레 같은 건 별로 무서워 안 했지만은 예. 거머리는 너무 무섭고 징그럽고 그래서 보는 것조차 좀 꺼려하는 그런 벌레였는데 동생이 막 겁이 질려 우는 걸 보니까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그냥 손을 뻗쳐가지고 그냥 잡아 뜯었어요. 근데 거머리처럼 들러붙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뜯는다고 뜯어져요, 잘 안 선생님? 떨어지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거머리라는 게 정말 거머리더라고요. 제가 힘껏 잡아당겼는데 찡 늘어나더니 다시 찰꼭 또 달라붙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제가 누구예요? 언니잖아요. 그래서 더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이번에는 더 힘을 내가지고 그냥 잡아 뜯었어요. 아이고, 뜯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떨어져 나가서 동생도 울음을 멈췄죠. 그 사이에 그냥 달라붙어서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그냥 통통하더라고요. 동생은 괜찮았어요? 네, 다행히 동생은 거머리 떼고 나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제가 그냥 동생을 구했다는 그런 안도감 그리고 또 그냥 소쿠리에 우렁이를 잔뜩 담아갖고 그리고 집으로 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시겠어요. 놀란 상황에도 우렁이는 네, 잘 네. 챙기셨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녁상은 그 우렁이를 삶아가지고 할머니가 우렁 된장도 끓이고 아이고. 또 삶아가지고 초고추장에 버무려서 온 식구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맛있게 먹던 우렁이의 그 맛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답니다. 진짜 배고프던 시기에 이렇게 고급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게 우렁이니까 얼마나 맛있으셨겠어요. 찬란했던 봄꽃과 대비되게 더 배고픈 시절이어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참 힘들게 그 시절을 보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탕 펼쳐보죠. 45년 전쯤 제가 회사 통근버스 타고 가는데 제 옆좌석에 부서는 다른데 이제 저희 회사 여직원이 있었어요. 잠벚꽃놀이 구경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나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사에 가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했었어요. 옷도 갈아입고 저도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만나자는 약속 장소로 가서 저녁 식사 끝마치고 밤벚꽃놀이 구경을 갔죠.
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봄. 이게 꽃비가 내리는 그 봄꽃 구경하는 그런 상황만 되면, 야, 이거 뭐 데이트 성공률 한 99%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니 지금 상상해보면 거의 영화 속의 한 그렇죠. 장면 같고 심지어 김종구 선생님이 꽃구경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오. 그 여자분이 먼저 가자고 한 거잖아요. 야, 옛날에는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 아니 선생님 얼마나 설레셨을까 싶기도 하고 꽃구경은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창경궁에 밤벚꽃 노래면 최고였어요. 솔직히. 그렇죠. 활짝 핀 벚꽃을 찾아 수많은 상승객들이 이곳 창경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왕실 재산사무총국에서는 올봄에도 밤벚꽃 놀이를 베풀어 시민들을 즐겁게 했으며 벚꽃도 밤벚꽃이 그냥 끝내주더라고요. 이 불빛이 있어야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전등불 밑에 만개되어 있는 벚꽃을 보자니 여자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는 이 궁궐의 그 웅장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봐온 꽃 중에서 가장 제가 아름답게 봤던 것 같아요. 벚꽃 구경하셨던 그 창경궁 얘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 여자분이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걷다 보니까 여자가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사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쌀쌀할 때죠 아직. 아우 좀 저녁이 하도 떨어지기 위해서 쌀쌀했어요. 춥다고 해서 제가 잠바를 벗어서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고맙게 잠바를 벗어 입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왜? 그 꽃샘 추위가 얼마나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지 제가 떨려가지고 달리기가 정말 겁스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추위는 남자 여자를 가리진 않으니까 선생님도 추우신 거죠. 그럼 어이구 춥다. 저기 옷 다시 주실래요? 이렇게. 아니 그런 분위기 아니 당연히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그 추워도 춥다고 소리도 못 오고 같이 이제 따라다녔는데 끝나가지고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하고 가자고 하는데 네. 그걸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뿌리치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춥고 떨렸던지 있는 이불을 다 끄집어내서 덮어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 독감이 걸려서 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 병원에 다녔어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이 남자가 감기가 걸렸으니 그렇지. 또 그냥 약도 지극정성으로 갖다 주면서 종구 씨 괜찮아요? 괜찮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머리에도 열이 있나 없나 대부분 그러다가 또 손이 내려와서 이렇게 손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네, 자, 그 이후에는 선생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저하고 벚꽃 끝나고 구경 끝나고 나와서 예. 소주 한잔 하자고 할 때 제가 너무 이제 추워서 떨어가지고 예. 아이 싫다고 하고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 여자는 자기가 싫다는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화가 없어가지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텅근 버스에 만나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했죠. 아 선생님이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아는 체를 안 했는데 예. 그래도 하나도 봄만 되면은 그 여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시시하게. 아니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선생님 그 여자분하고는? 끝이죠. 아 예. 아니 근데 끝인데 예.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아직도 봄만 되면 생각이 나신다고 그거는 미련이 남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해마도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은 겨울에도 안 앓는 독감이 한 번씩 와요. 그때가 되면은. 아 꽃구경 설만 네.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여자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이 났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